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우리나라의 살길. 죽겠다 소리 너무 해프게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태한 자리에 있다. 잘못하면 다시 아주 망하는 길로 빠져들 염려가 있다. 우리가 나라라 할 때는 이 남한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넣은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중 어느 하나가 빠진 것은 우리의 참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이 다급한 생각으로 마음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될수록 입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죽는다는 말을 해프게 해서는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첫째, 그런 말은 스스로 방정을 떠는 말이다. 개인이나 나라가 스스로 방정을 떨면 정말 그렇게 되고야 만다. 제 입이 곧 하늘의 입이다. 스스로 복스런 말을 하면 복이 오고 방정을 떨면 화가 오고 만다. 방정은 곧 믿지 않음이기 때문이다. 삶은 무조건 긍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 사람은 심리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자기 암시에 걸린다. 망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 마침내 제정신이 스스로 죽어버린다. 기도 그 자체가 곧 들어줌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중대한 일을 해프게 말하면 정신이 그만 늘어져 버려서 중대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는 정말 그 큰 순간이 닥쳐왔을 때 멍청해서 아무 반응도 못하게 된다. 업을 가탈 어시면이요 방지이기 불가의 시인이다. 고기가 깊은 소에서 뛰어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이요 나라의 중대한 것을 남한테 내놔서는 못 쓰는 것이다. 나는 우리 민족의 큰 결점 가운데 하나가 죽겠다 소리를 너무 해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오라도 죽는다, 글러도 죽는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하는 하나의 형용사가 돼버렸다. 깊이도 무게도 이를 악몸도 속을 파고듦도 부족한 탓 아닐까. 아마 하도 많은 죽음의 선을 넘다가 그렇게 버릇처럼 죽음을 부르게 됐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참말로 눈물 나는 일이지만 지금의 일로는 우리가 확실히 평가절하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할 줄 모르는 백성이 돼버린 듯하다. 죽음을 밥 먹듯 했기 때문에 죽음의 맛을 모르게 됐고 죽음의 맛을 잊었기 때문에 삶의 맛도 거의 잃어버린 것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죽는다, 나라 망한다 소리 될수록 아니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정말 죽을 목에 다다랐는데 어찌할까. 이제야말로 나라 망한다 라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 손톱 고른 줄은 알아도 염통이 고른 줄은 모른다. 하나는 베개 겉에 있고 하나는 베지 않게 속에 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베지 않는 것이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는, 베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다. 베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베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베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라 베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의이다. 우리가 모르는 새 어리석은 것들이 지킬 줄을 몰라 나라의 지성소가 그만 이방인에게 다 엿보였고 모처럼 처녀성을 도로 찾으려 골방에 들어앉으려던 순환의 여왕이 다시
큰 길거리로 끌려나가게 됐다. 돌아보라. 우리 역사야말로 눈물과 피와 한숨과 몸부림으로 엮어진 역사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파란마는 고난의 역사라도 나라가 아주 망해서 남의 종이 되기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처음이었다. 부끄럽고 분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달랠 만한 것이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다행히 나라를 다시 찾는 날이 올 수 있었다. 하물며 그것이 우리 혼자만이 아니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아울러 도움으로써 된 것에 있어서일까? 거기 큰 뜻이 있고 30년이 거의 다 되도록 완전히 일어서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 이뤄질 위험이 있는데 어찌할까? 스스로 서나감.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스스로 섬이다. 제 몸을 제가 가누지 못하고는 개인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제 나라를 제 힘으로 세우지 못하고는 한 민족이 역사를 지어나갈 수 없다. 요새 미국이 아시아에서 물러나려 하는 정책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우리 좌우 옆에서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보고 새삼 놀라서 걱정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큰 부끄러움이다. 우리는 이때껏 미국에 너무 매달려 있었다. 본래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는 어디까지나 제 속셈으로 하는 것이라 남을 도와도 저 본위로 하는 것이었지 결코 인도주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모든 나라가 그 원조를 안이 받은 나라 없지만 그들은 본래 자립정신이 강한지라 처음에는 원조를 감지덕지 고맙게 받았지만 급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미국과 맞서게 됐다. 그러기에 보라, 오늘 미국이 후회하는 것을 보고 어느 유럽 나라가 섭섭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나? 그뿐 아니라 사실 미국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압력이라 할 것이다. 그 유럽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거울은 일본과 자유중국이다. 전쟁 직후에 우리와 그들의 어려운 사정이 무엇이 다를 것이 있었나? 그런데 지금 일본은 미국을 떠밀어 제치고 동양에서 맹주가 되려 중국과 맞서고 있고 자유중국도 유엔에서 내쫓김을 당하면서도 우리같이 당황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스스로 서자는 정신이 강했던 데 있다. 중국의 유엔 가입을 보고야 놀라지만 그것이 어찌 1971년 10월 26일에 와서 된 일인가?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몇 해 전부터 알았고 주장해온 일이 아닌가? 거기 반대한 것은 미국 정부와 거기 매달려 있는 우리나라 지배자들이었다. 왜 그들은 반대했나? 권력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요새 중국의 유엔 가입을 놓고 여러 정치인들이 논평이 있으나 그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뒤진 역사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면서도 어딘지 잘못된 일로 보려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들어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아직도 미국 체제를 떠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서자는 결심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본다. 중국을 넣고 자유중국을 내쫓는 것을 유엔이 약해지는 것으로 미국 외교의 실패로 보려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용감히 청산해야 한다. 유엔이 약해짐이 아니다. 미국 유엔에서 정말 세계의 유엔으로 발전하는 한 단계로 보아야 하고 미국 지배층에는 실패인지 몰라도 미국 민중으로는 일단의 성공으로 보아야 한다. 이데올로기 시대는 지나갔다고 실리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던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데올로기란 기업국가 시대에 지배자들이 민중을 묶기 위한 하나의 구호였다. 그동안의 역사는 나아가서 하나의 세계로 발전했으므로 그 이데올로기로만 민중을 묶어둘 수는 없어졌다. 실리라지만 누구의 실리인가?
민중의 실리다. 사상이 서로 다르면 원수로 알고 서로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됐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허용하면서 하나로 살아가는 데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 오늘의 인류다. 한때 서로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는 것을 보고 모순된 일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모순이 아니라 한 단계 높아지는 일이다. 생각해보라.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사상이 다르니 영 같이 할 수 없다고 유엔 속에 넣지 않으려는 것과 사상은 아무리 달라도 지배층의 그것 때문에 인류의 4분의 1인 중국 민중을 내놓고 세계의 일을 의논할 수는 없다는 것. 또 밉거나 곱거나 간에 서로 의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나와 같거나 아니 같거나 간에 서로 하나로 화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인류가 선 자리다. 그것은 전보다 낮은 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다. 전보다 더 강한 주체성, 자주의식을 가지고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외국 원조를 그만두기로 정책을 바꾸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도 미국을 위해서도 잘 되는 일이라고 본다. 물론 한때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자립 못한다. 절처봉생이다. 국내통이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야 길을 연다. 그리고 제가 여는 길이 정말 사는 생명의 길이다. 생명은 지독한 것이다. 무자비한 것이 역사다. 대모도 어서 더 악마처럼 탄압해주는 것이 자유를 위해 좋다. 스스로 서나감의 3단계. 스스로 서는 것은 서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서거든 나아가야 한다. 거기 3단계가 있다.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우선 제 발로 곧장 일어서야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린애가 나서 맨 처음으로 하는 공부가 이것이다. 말도 하기 전에 우선 일어서야 한다. 무쌍한 고생을 하며 그것을 배운다. 민족도 마찬가지다. 제 발로 서야 한다. 민족의 발은 서민층이다. 서민층이 튼튼해야 한 민족이 자립할 수 있다. 인지생이아직이라. 사람은 곧고지 서야 한다. 곧은 몸이 건강한 몸이다. 한 나라도 사회 구조가 공정한 정의의 법칙에 의해 어느 부분도 구부러짐이 없이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나라를 어떤 대적도 넘어뜨릴 수 없다. 둘째 단계는 생활의 자립이다. 다리가 튼튼히 서면 손이 자유롭게 해방이 된다. 사람은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동물의 지경을 벗어나 사람이 됐다. 손은 살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손은 자유로 쓸 줄 알 때 제 살림을 제가 할 수 있게 된다. 서민 계급이 튼튼히 서면 각 층의 사람이 제 기능에 따라 활동하고 그러면 국민경제가 이루어진다. 국민경제 이루어지지 않고 자유독립 있을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왜 국민경제가 발달하지 못하나? 특권 계급이 모든 물자와 기회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안으로 사회 문제를 가지면서 밖으로 강한 나라 없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신자립의 단계다. 제 살림을 할 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제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다. 시비 선악의 판단을 제가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인격적인 사람이다. 한 국민도 지적 데모크라시가 발달해서 활발한 여론이 작용해야 참 자립하는 국민이다. 설명에 편하게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말했으나 사실로는 늘 같이 작용하고 있다. 마치 나선 운동과 같다. 몸의 자립에서 생활의 자립으로, 생활 자립에서 정신 자립으로 올라가지만
또 정신의 자립 없이 몸의 자립도 생활의 자립도 있을 수 없다. 그 세 가지 자립 활동이 서로 작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라 살림이다. 이 셋이 서로 작용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이 씩씩하게 걸어나갈 때 발과 허리와 머리가 잘 협력하여 걸음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해 중심을 잘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점은 그 중심에 있다. 중심을 잘 잡을수록 빨리 갈 수 있다. 나라의 중심이 어디 있나? 몸의 중심이 아랫배에 있듯이 나라의 중심도 시 아래에 있어야 한다. 머리가 무거우면 몸이 곤두박질하고 지배계급이 저만을 위하면 나라가 곤두박질을 한다. 중국, 일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가 돌아 좌충우돌식으로 이 대학 부수고 저 대학을 부수는 것은 나라의 중심인 시 아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머리에 찬물을 끼얹고 피를 네 배와 다리로 보내라. 그러면 똑바로 서서 세계를 정면으로 대하고 네 손을 자유로 놀려서 협조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